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첫 외신을 갖다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조금 늦었죠, 그죠? 첫 번째 외신을 하는 시간이. 현재 시간은 2021년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12시 20분 01초 02초 19분에서 20분으로 금방 막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지난 지 20분 지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작하는데 오늘도 역시 저희 단골 잡지인 The Economist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The Age of Fossil Fuel Abundance is Dead 이라고 하는 Can't live with them, can't live without them. 그죠? 같은 말이죠. 그죠? Fossil Fuel이니까 화석 연료 의 풍요의 시대는 죽었습니다. 화석연료라고 그러면 뭡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석유죠, 그죠? 석유, 그죠? 석유고 이제 뭐 옛날에 뭐 공룡 시대라든가 뭐 백악기 뭐 무슨 그런 시대 때 뭐 어떤 곤충들 뭐 어떤 각종 동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 묻혔는데 그게 이제 쌓이고 그 외에 또 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흙이 쌓이고 하면서 맨 밑에 이제 눌려지죠. 그 밑으로 내려가죠. 가면서 그런 동물들의 사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썩다 보니까 그죠. 썩어서 그것이 이제 석유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화석화되었는데 아주 굉장히 그죠? 그런 화석연료가 바로 이제 그거 아니고 뭐 이제 그 동물들이라는 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나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압축되어서 그죠 썩고 압축되고 막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태울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게 그게 fossil fuel이죠, 그죠? 이제 석탄, 석유, 그죠?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화석연료의 풍요의 시대는 죽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요즘 보면은 그 휘발유가 요즘에 리터당 1,600원 넘었습니다. 벌써. 그죠? 작년에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안 팔려서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1,200원이 아니고 1,300원 초반대까지 갔던 게 지금 1,600원입니다. 지금 이게 그죠? 만땅을 채우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요, 요즘에는. 하여튼, 그런데, 올랐지 않습니까? 석유가가, 가솔린 가격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왜 그러냐? Fossil Fuel Abundance. 화석연료의 풍요의 시대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왜 그렇겠습니까? 뭐, Fossil Fuel, 매장량이 줄어들었겠습니까? 미국에는 그게 있죠. Shale Oil. 그죠? Shale Oil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dwindling investment in oil, gas and coal means high prices are here to stay라고 하죠. 그죠? 석유라든가, 그죠? 기름, 그리고 가스, 그리고 뭐 천연가스가 뭐 그런 거 있죠. 내추럴 가스, 그리고 가스, 그리고 coal, 그리고 석탄에 있어서의 줄어만 가는 dwindling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줄어만 가는 그 투자가 의미하는 것은 high prices 높은 가격대가 here to stay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화석연료가 뭡니까? Can live with them. 이 화석연료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Can't live without them. 그렇다고 또 화석연료 없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같은 뜻이 아니네요. 화석연료만 갖고는 살 수가 없고, 또 화석연료 없이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부제의 그런 요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다른 기사들은 훑어보는 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는 for much of the past half decade, 예서부터 The Age of Abundance is Dead 라고 하는 여기까지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그 적당한 길이에 좀 살짝 긴 느낌도 있지만 길이의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기사를 읽기에 필요한 먼저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단어 What's up today? Today's words. 제일 아침에 the operative word. 아프레이터면 뭐 이제
작동하는 거죠. 어떤 작동적인 단어. 이게 뭐냐. 작동어. 이 작동어라는 게 뭐냐는 것이, 이 작동어라는 게 뭐냐. 어떤 절, 어떤 문장. 절이란 건 뭡니까?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어떤 절에서 상황의 어떤 상황의 진실을 설명하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갖다가 the operative word라고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죠. 어떤 절에서 그죠? 그럼 어떤 그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He was a painter. Was being the operative word since he died last week. 그는 페인터, 화가였습니다. 화가였습니다. 했죠. 근데 words가 제일 중요한 작동을 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 he was a painter라고 하는 그는 주어 동사 보어죠. 그죠? 그는 화가였습니다. 하는데 was는 였다는 과거형이죠. was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지난주에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그는 화가였습니다. 이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was가 being the operative word 작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고 miffed 하면은 이제 발끈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발끈하고 화가 나고 붕괴한 이런 뜻입니다. 붕괴한, 화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향한 타인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내가 그 순간 발끈해 버리는 거죠. 붕괴해 버리는 거죠. 그냥 miffed. 어떤 miffed 하는 겁니다. 나의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그죠? 나의 심기를 고의로 건드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발끈하게 되고 붕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I was miffed because she didn't call all week. 나는 발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한 주 내내 전화를 하지 않아가지고 발끈했다는 거죠. 행오버는 보통 숙취로 알고 있죠. 숙취, 그죠? 어제 저녁에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덜 깬 상태, 그죠? 술 덜 깬 상태,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그죠? 아직 취기가 남아있는 상태. 그걸 갖다 숙취라고 하는 걸 행오버라고 합니다. 행오버. 근데 어떤 앞선 시기로부터 지속되는 건, 어제 저녁에서 술 먹은 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깨지 않고 그냥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걸 숙취라고 하듯이 어떤 앞선 시기로부터 어떤 뭔가 지속되는 걸 갖다가 또 행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보자면 The present political system is a hangover from the colonial era라고 하죠.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로부터의 어떤 지속되어지는 어떤 유산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 레거시겠죠. 여기서는 레거시 이런 의미가 있겠죠. 행오버가. 그죠.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식민지 시대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거겠죠. 그죠. 식민지 시대로부터의 잔재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완전한 것은 아니고 조금 남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의미를 한번 예를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시죠. I had a terrible hangover the next morning. 여기서는 이제 숙취죠. 나는 다음날 끔찍한 숙취가 있었다. 숙취를 가졌다. 숙취가 있었다. 다음날. The next morning. 그죠? discipline 하면은 규율이죠. 그죠? 기강. 그죠? 군대에서는 이제 군기도 되고, 그죠? 그죠? 군기도 되고, 훈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느슨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기강을 자신을 갖다가 다 잡는 것을 갖다가, 그죠? 그런 것도 그 사람은 디스플린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I don't have enough self-discipline to save money. 나는 돈을 절약할 정도의 어떤 충분한 어떤 자제력이죠. 충분한 기강, 어떤 충분한 규율이 없다. 이게 자제력이 없던 거죠. 돈이 있으면 돈만 보이면 그냥 써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정 돈을 이렇게 저금할 정도로, 돈을 이렇게 모을 정도의 충분한 어떤 디스플린이 없다. 나 자신을 다 잡는 그런 것들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고. 좀 더 다른 의미는 다른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There should be tougher discipline in schools. 더 강력한 어떤 규율이 학교에서 있어야 합니다. 학교들에서 지금 현재는 너무
그 규율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르장머리가 없어진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there should be tougher discipline in schools. 학교에서 좀 더 강력한 어떤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규율이죠, 규율. 디카보나이즘 하면은 카본은 이제 탄소죠. 탄소를 없애는 거니까 디카보나이즈 하면 탄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탈탄소 그리고 어떤 탄소가 탈탄소 처리를 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어떤 물질에서 탄소 성분을 갖다 제거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탄소 전력원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형은 decarbonization입니다. decarbonization. 이게 명사형, decarbonization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탈출, 탈탄소화 이런 뜻이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때문에, 그죠?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할당을 해놓고 있죠. 국가마다. 그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해가지고. 근데 그 파리 기후협약에서 트럼프는 탈퇴를 했는데, 바이든은 다시 재가입을 했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그 탄소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탄소를 갖다가 왜 탄소 배출량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그죠? 탄소막을 막고서 들어왔던 태양열이 지구의 땅에 부딪혀서 다시 우주 바깥으로 다시 열이 다 튕겨 나가야 되는데, 뭡니까? 그 이산화탄소 막에 지구 바깥을 둘러싼 탄소막에 부딪혀서 열이 튕겨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온실 효과처럼 열이 비닐하우스에 들어왔다가 비닐이 튕겨가 다시 그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비닐하우스 효과처럼 그죠? 온실 뭐 유리든가 뭐 비닐로 만든 그런 온실 효과가 되어서 그 지구가 뜨끈뜨끈 뜨거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남극에 뭐 빙하가 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몰타 같은 경우는 뭐 섬이 가라앉게 되고 그죠? 그 물속에 바닷물에 잠기게 되는 그 몇 년 얼마 안 있으면은 몰타는 뭐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의 나라들에게 이제 제한을 하고 그 만약에 배출을 했다면은 나무를 그만큼 심어가지고 그 배출한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다시 빨아당겨라 이런 식의 그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디카보나이 그렇게 이제 탄소를 갖다가 제거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은 석유를 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석탄을 덜 써야 되죠. 사실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사실 그 중국과 호주 간에 어떤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분쟁. 중국은 자신들의 어떤 많은 수출 그리고 유학생들 호주에서 유학을 하는 유학생들의 30%가 중국 유학생들인데, 근데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다가 가면 되는데 이 간첩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공산당의 그 통제에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제를 안 따라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 본국에 돌아갔을 때 공부를 끝나고 돌아갔을 때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채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유학생들 물론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는 중국 유학생 70만 중국 유학생들도 하나하나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2017년 2016년입니까? 2016년 그 촛불 시위 때 중국의 유학생들이 동원되어서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 등 이렇게 남의 나라 정치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많은 시위 뭐 홍콩 하여튼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고 호주와 중국 간의 그런 공자간 문제라든가 어떤 중국의 공산당 사상을 퍼뜨린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또 홍콩은 더구나 호주 같은 경우는 영국 연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영국은 그 대처가 등소평인 대처와 담판을 짓고서 그 홍콩을 갖다가 이양받았을 때 등소평이 대처에게 매그릿 대처에게 그 당시에 영국의 국무총리였던 철의 여인 마그렛 대처에게 한 약속이죠. 앞으로 향후 50년간은 중국 본토의 체제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허락하고 향후 50년간은 그때가 1987년이죠. 1987년이죠. 허락을 하고 홍콩을 통치하는 사람은 홍콩 사람들이 민주적인 그 국민 투표를 자유 비밀 투표를 통해서 뽑는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일국 양제 one country 홍콩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two system 정치 시스템은 중국은 사회주의 홍콩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두 개를 별도로 두는 일국 양제를 약속을 했었죠. 일국 양제를 50년간 할 것으로서 그 약속을 하고 그 홍콩을 갖다가 돌려받았었습니다. 그 영국으로부터요. 그러면은 5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97년, 2007년, 2017년, 2027년, 2037년이죠. 즉 2037년도까지는 홍콩 사람들은 민주주의 속에서 자신들을 통치할 그 지도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뽑고 중국의 어떤 정치 체제와는 별개의 그런 국가로서 남는 것이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것이 중국이 영국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걸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통과시켜서 그죠? 시키기도 했고 그 전에 벌써 이제 그 전에 벌써 그 민주주의 그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홍콩에 있는 입법부에 들어가는 그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홍콩 시민들의 손으로 뽑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통과시키고 그리고 하는 등 그렇게 홍콩을 갖다가 이제 사회주의화했죠. 그게 이제 시진핑의 욕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시진핑 자기는 이제 뭐 거의 마오쩌둥의 위치에까지 오르기 위해서 명국과 가졌던 국가와 국가 간에 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싸그리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행정장관을 직접 임명을 하는 그리고 또 뭐 많은 감시를 홍콩 시민들에 대한 감시도 하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은 이제 국제적인 어떤 어떤 금융 도시로서 어떤 그 지위를 많이 무역과 금융의 도시로서 많은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어떤 탄압 민주주의 시위를 지지하고 그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어떤 중국 정부의 탄압 그죠? 뭐 총 쏘고 고무총이지만 쏘고 뭐 죽기도 하고 뭐 눈에 실명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시위에 호주는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18분인데 그래 찬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찬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일에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그것이 이제 영국과 가졌던 그런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혹은 완전 무시해버리면서 또 내정 간섭하지 마라.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 그런 식으로 그 무대뽀적인 그 행동을 보였던 것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남중국해에서 그죠? 필리핀 앞바다, 베트남 앞바다를 갖다가 지네 앞바다라고 그러면서 지네가 거기에다가 거기 있는 어떤 그 섬들의 암초들이라든가 산호초들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걸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어가지고 인공섬을 만들고 그곳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그죠? 활주로를 만들거나 뭐 레이더 기지를 만드는 등 그죠? 혹은 또 그 전투함들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도 만드는 등 그런 식의 행위를 하고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돌아다니려면은 중국의 허가를 받으라 어떤 무역선이라든가 그런 식의 짓을 행위를 한 것들에 대해서 그죠?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위법이다. 이런 그런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국제법과 국제재판소의 어떤 판결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좀 몰상식한 그런 행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반대했죠. 호주는. 그래서 뭐 자유의 항행 작전에도 참가를 하고 호주가 그리고 또 뭡니까 또 호주가 또 그거죠. 그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진핑이 사드 보복을 한 것처럼 이제 그 유학생도 안 보내고 그죠? 유학생을 보내지도 않고 그러면은 호주에 있는 대학교들에 많은 타격을 줘. 그 재정적인 어떤 타격을 항상 돈을 가지고 돈을 끼워 넣으면서 돈 대신에 공산주의 사상을 그리고 그 정치인들에게 돈을 먹여 가지고 그리고 이제 친중 어떤 입법을 정책을 펴도록 하고 친중 입법을 그 만들게끔 하는 우리나라도 그 뭡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인가 있죠 누굽니까 그 여자 그 중국 여자 있죠 그 중국 그 하여튼 미인계 썼던 그래가지고 뭐 공자학원을 뭐 차이나타운을 만든다느니 그죠 좁은 땅에다가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안 그래도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 중국인 전용의 어떤 그 시설을 만들고 중국 전용의 어떤 땅을 갖다가 구역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미친 짓을 갖다가 최문순이라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친중 정치인들은 더군다나 사회로 부정선거로 들어가 있는 이 정치인들은 많은 어떤 친중적인 국민들을 배신하는 어떤 법들을 갖다가 많이 통과시키고 그 정책을 많이 폈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인들을 갖다가 색출해내고 그죠? 감방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뭐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남중 국회에서 자유의 항행 작전에 참여하는 등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드 보복을 하듯이 호주에 보복을 했습니다. 무역 제재를 하고 그랬는데 그중 하나가 철강 수입 금지 그리고 호주산 철강 수입 금지 호주산 어떤 석탄 수입 금지를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자성자박인 꼴이 되었습니다. 자성자박은 뭡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의 손목에다가 수갑을 채우는 거죠. 포성줄을 감는 하는 건데, 지가 지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는데, 그런 자기가 자신을 갖다가 올가매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한 것이 된 것이, 중국에서 소비되는 석탄의 50%가 호주에서 왔었습니다. 품질 좋은 호주산 석탄이었고, 북한산이라든가 다른 외국의 많은 곳에 떨어진 곳에서는 석탄을 가져오면 석탄의 품질도 떨어질 뿐더러 또 가지고 오는 이동식 가지고 오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 재고량이 모자라게 되었죠. 15일 전에 중국에서 석탄 재고량이 남은 양이 15일 남았다 그랬다. 그래서 15일 뒤면은 중국은 망할 거라고 망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망하고 나면은 제가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 다룰까 했는데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을 갖다가 그죠? 대도시가 그죠? 대구만한 도시가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만한 도시가 건물들이 다 깜깜하게 불이 다 꺼져 있고 그 도로는 퇴근하는 차들의 전조등 불빛만 있고 그죠? 아파트가 불 다 꺼져 있고 그죠? 한 20층 30층 되는 그 건물을 갖다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북경 같은 데서도 벌어지고 지금 상해도 많지 않다 그러죠. 다른 여러 큰 도시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가정용은 최후의 보루는 남겨두는데 공장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장을 갖다가 돌린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국민 총생산이 그렇게 되면은 7분의 1로 줄겠죠. 그죠? 그게 GDP가 중국의 GDP가 7분의 1로 줄면은 그러면은 거의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의 내년쯤 되면 우리나라보다 국민 총생산이 적어집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국가가 됩니다. 경제력이. 중국이.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작은 국가가 될 텐데요. 지금 망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이 모자라가지고. 국제 석탄 가격이 또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거, fossil fuel, 오일, 가스, 콜, 이게 다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투자가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버티더라도 중국은 힘들어진다고 그러죠. 원전 수력이라든가 수력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뭐 호주와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남중국해 문제와 홍콩 민주화 시위를 문제를 두고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문제를 두고서 이제 벌어진 것들이 이제 이런 중국의 굉장한 어떤 망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로 치닫는데요. 지금 2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탈탄소화죠. 그래 디카보나이제이션. 그다음에 rule of thumb이 뭐 하면은 엄지손가락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의 규칙인데, 이게 뭐냐면, 대충 재보는, 대충 재보, 엄지손가락은 뭘 대충 재보는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정확하지 않으나 경험에 의한 어떤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김치찌개를 된장찌개를 많이 끓였단 말이에요. 된장찌개를 요 정도 솥에다가, 남비에다가 끓이면은, 요게 요 정도라면은 내 경험상, 그죠? 내 경험상, 다시마는 반에 반 스푼 정도만 탁 던지면 되고, 소금도 한 반 숟가락 정도? 물 요 정도 올렸으니까, 반 숟가락, 반 스푼 정도 딱 떠가지고 탁,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요 정도 해가 탁 하면 되겠다. 요 정도 하면,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죠. 이게 정확한 주치는 않는데, 요 정도 하면 된다. 어림 잡아서 요 정도 하면 맛있게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경험에 의해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rule of thumb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어떤 실용적이고, 그죠? 그리고 대략적인 그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좀 대략적인 방법 이런 걸 갖다가 rule of thumb이라고 합니다. 어떤 적절한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A good rule of thumb is that a portion of rice to handfuls.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에 의한 어떤 법칙은 쌀의 a portion of rice is 쌀을 갖다가 한 끼 먹으려면은 쌀 한 끼는 a portion. 그러니까 포션이면은 어떤 포션입니다. 쌀의 어떤 일정량은 2숟갈이라는 거. 2숟갈 가량 넣는 것이 쌀의 한 포션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포션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포션을 갖다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A part of a share of something larger. 어떤 큰 것의 어떤 일부분, amount of a particular food. 특정 음식의 양, that is served to one person.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제 제공되는 특정 음식의 양인 거죠. 1인분이죠. 1인분을 갖다가 포션이라고 그러거든요. The portions are very generous in this restaurant. 그러니까 그 제공되는 그 양은 음식의 양은 이 식당에서 굉장히 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share 그죠? Among food served to the suitable one. 같은 말이란 말이지. 그러면 한 끼 식사가 봐봐 쌀의 한 끼가 a portion of rice. 쌀의 어떤 한 끼가 두 개의 숟가락이라고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2숟가락이면. As a rule of thumb, the ice on the lake should be at least 2 inches thick to support one person. 대략 경험에 의하면은, 그죠? 경험에 의하면은, 경험으로서 말을 하자면은, 그 호수에 있는 그 얼음은 최소한 2인치 정도는 두께가 2 inches thick, 두께가 한 2인치는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명을 갖다가 지탱하려면은. 그래야지 얼음이 안 깨지고, 이제, 얼음 위에 2인치 정도는 돼야만 사람이 그 얼음 위에 올라설 수 있다. 이런 뜻. 그게 경험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rule of thumb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CAPEX는 Capital Expenditure의 약자입니다. cap이죠. expenditure의 약자인데, 자본 지출, 자본 비용, 이런 의미죠. 클러브 하면은 곤봉 같은 거로 세게 때리다 이런 뜻이죠. 그죠? 뭔가 반복해서 클러브 하면은 때리다인데 어떤 누구를 또 벌을 주다. 어떤 재정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다. 완전히 패배시키다. 이런 의미로도 확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용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The government is proposing a new measures to curb tax dodgers. 정부는 세금을 갖다가 회피하는 사람들을 어떤 벌 주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The new supermarket is really going to clobber the small local shops.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이 슈퍼마켓은 작은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어떤 가게들을 갖다가 완전히 폐퇴시킬 정말 없애버리게 될 거야. 이런 뜻이겠죠. 클라버. 망하게 해버릴 거야. 그런 거죠. 망하게. 새로 생기는 크다란 슈퍼마켓은 그 지역에는 중소 조그마한 가게들을 갖다가 망하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spillover는 흘러서 넘치는 거죠. 그리고 과잉이라는 거죠. 넘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pillover effect면 과잉 효과, 흘러 넘치는 효과, 그죠? 뭐 hangover하고 약간 살짝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죠. 흘러 넘치는 과잉 효과입니다. throw 하면은 이게 우리가 뭐 던지다 할 때 throw죠, 그죠? 발음은 같습니다. throw 심한 고통, 산구, 죽음의 고통, 격통, 굉장한 고통인 거죠. 단발마의 고통, 그런 거 갖다가 throw라고 그러면 throw. 그러면 in the throes of 하면 복수형이죠. in the throes of 하면은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용례를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He is in the throes of a midlife crisis that makes him pretty hard to live with. midlife라면 midlife crisis 하면 중년의 위기입니다. 중년의 위기. 그죠? 중년이 되면 중년 남성들의 위기, 그죠? 40대 이후의 남성들, 40, 50대 남성들의 어떤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어떻게 저쩌고 하고 하다 보면은 하여튼 위기가 찾아온다는 건데 애 낳고 하다 보면 그죠? 애는 다 크고 이때 되면 중년 되면은 이제 애들은 대학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는 in the throes of midlife crisis 그는 중년의 위기의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그가 굉장히 굉장히 힘들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함께 이 고통을 갖다 live with는 뭡니까? live with the midlife crisis입니다. 격심한 고통들과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He is in the throes of midlife crisis that makes him pretty hard to live with. 그죠? hurrah 하면 만세 이런 뜻이죠. hurrah 그러면 야단스러운 과시, 떠들썩함, 흥분, 즐거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hurrah for the whole team. 완전히 그 전체 팀에 대해서 어떤 전체 팀 만세, 축복을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입니다. make out 하면은 어떤 이해하다 이런 뜻도 understand, to understand도 되지만은 뭘 잘 대체해내는 것도 make out이라고 그래요. make out. 혹은 make out for 하면 또 보상하는 것. 뒤에 for가 붙으면은 또 보상하는 거죠. 그죠? 근데 make out 하면 잘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business made out better than expected and profits was slightly up. 그 사업은 예상보다 made out 훨씬 잘 해냈습니다. 잘 대처하다. 예상보다 잘 해냈습니다. 잘 대처하다고는 잘 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잘 대처하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수익이 약간 올랐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이 기사, 그 중국과 호주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얘기를 하느라고 또 우리나라 또 사드복 얘기도 자꾸 하다가 자꾸 그렇게 중국 얘기를 하면 자꾸 화가 나는 게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일단은 속이니까 중국이 자꾸 자신들이 상대하는 국가들을 속이고 불공정 관행을 갖다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하나만 믿고서 자꾸 밀어붙이고 말이 안 통하고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많이 분노하게 되죠. 그게 비이성적이니까 힘 세면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화나게 되는 거. 이 이성을 상실한 이런 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The Age of Fossil Fuel Abundance is Dead 이라는 이 기사를 가지고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죠. 예.